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은 먼저 진짜 이제 놀랍게도 영상이 2개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또 안 올릴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골든 스테이트 트레이드 소식이 터지면서 이거 먼저 하느라고 그걸 지금 뒤쪽에 제껴놨고 저녁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2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먼저 올라가는 영상은 그 케빈 듀란트 대신에 지미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로 이적을 하면서 어제 영상까지 보셨던 분들은 아니 듀란트라더니 왜 갑자기 버틀러는 피닉스 안 가고 일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다루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듀란트 대신에 버틀러가 갑자기 골스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고요. 지미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로 트레이드된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케빈 듀란트 대신 버틀러,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사실 비슷한 샐러리 규모의 선수예요, 듀란트랑 버틀러가. 그러니까 듀란트 영입하는 거 대신에 버틀러가 영입이 됐는데 듀란트 딜도 사실 비슷한 사이즈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가장 핵심적인 건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 안 가겠다라고 피닉스에 잔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듀란트는 피닉스에 잔류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골든 스테이트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건데, 근데 이것을 조금 살펴볼 여지는 듀란트는 트레이드 거부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골스에서 뛰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골든 스테이트 프런트가 듀란트 에이전트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팀 간의 합의로 사실 트레이드를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려 돈치치도 팀 간의 합의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듀란트도 그냥 골스랑 피닉스만 합의하면 골스로 갈 수 있긴 한 건데 골든 스테이트 측은 우리 팀에서 뛰기를 원하지 않는 선수와 이렇게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해서 뛰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란트가 골스행을 원하지 않아서 파토가 난 거지, 사실 피닉스와 골스는 트레이드 의사가 꽤나 강력하게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골든 스테이트 임원진들이 케빈 듀란트의 에이전트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듀란트는 피닉스 잔류 의사까지 밝혔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듀란트도 피닉스에 남겠다,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거부권 풀지 않겠다 하니까 피닉스는 그럼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샐러리가 사실 지미 버틀러가 이제 못 오는 건 물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끝이 났고, 그러니까 버틀러가 피닉스행을 고집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제 가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끝이 났고, 피닉스는 그럼 이제 너키치나 그레이스 알렌 샐러리 건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거 오늘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사실 골스 쪽에서 너무 퍼준 거 아니냐, 이게 지미 버틀러한테 연 60일 계약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골스도 골스인데 골스는 그래도 지금 뭐라도 좀 방향을 바꿔본 상황이고 피닉스도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피닉스도 사실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피닉스에 대한 영상은 다른 소식이 나온다면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듀란트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미 버틀러가 오늘 갑자기 골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된 그런 이제 경위를 살펴보면요, 스티브 커 감독은 무리한 영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트레이드 소식을 프런트로부터 듣게 됐고, 유타 원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는데 골스 선수들이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커 감독이 직접 이제 선수들에게 트레이드 소식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샴즈의 소식, 옛날에 워즈는 워즈밤이라고 했었죠. 샴즈밤이라는 표현을 현지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샴즈의 트윗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골스 선수들 중에서는 위긴스, 슈레더, 슬로모 3다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3다수는 이제 워터스 3세인데 한국에서 3다수라고 많이 불리죠. 같이 몸풀던 선수 4명이 사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골스 라커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타와의 경기 초반에도 조금 이제 부침이 있는 걸로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앤드루 위긴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골든 스테이트 우승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고, 케빈 듀란트가 골스에서 나가면서 디안젤로 러셀이 왔었는데 그 시즌에 바로 위긴스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래서 듀란트가 나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골든 스테이트의 주전 3번으로서 뛰던 선수인데 이렇게 이제 골스 시절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반면 마이애미 히트 쪽에서는 사실 동요가 없고 오히려 좀 반기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히트는 이제 버틀러가 시즌 내내 팀을 좀 겉돌았었고, 시즌 내내 사실 버틀러를 처리하고자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경기 중간에,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트레이드 소식이 터졌지만 사실 이게 버틀러가 완전 팀을 겉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는 이제 그 경기 하다가 막 트레이드 소식 알게 되고 이러면은 너무 비정하다 막 이런 비판을 좀 듣게 되죠, 구단 프런트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1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별 동요는 없이 마이애미 쪽은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전부 전개가 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든 스테이트와 그 마이애미 간의 트레이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각딜로 확정이 되고 있는데 다각딜의 전체 내용은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아서 골든스테이트가 받는 것, 마이애미가 받는 것 위주로만 이 영상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간의 거래만 보면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로 가고요. 위긴스, 슈레더, 슬로모 25년 1라픽이 지금 이제 그 마이애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애미에서 슈레더와 PJ 터커를 유타 재즈 쪽에서 바꿔온 것 같은데 뭐 이 다각딜 내용은 나중에 확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 다루는 영상이 있다면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트레이드 직후 지미 버틀러와 2년 112밀짜리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버틀러는 원래 이번 시즌하고 다음 시즌에 52밀짜리 플레이어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틀러는 이제 재계약 주려고 하는 구단으로, 그러니까 피닉스를 좀 찍어서 가려고 했던 것도, 피닉스는 지금 윈나우를 위해 돈을 펑펑 쓰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거기 가면은 확실히 이제 연장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연장 계약이 되게 중요했는데 골든스테이트와도 이전에 한번 트레이드 협상을 가졌다가 버틀러가 골스와는 연장 계약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파토가 났다가 이번에는 연장 계약하고 이번에는 트레이드 되고 바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그만큼 조금 급하게 진행을 좀 해보지 않았나. 원래는 연장 계약을 저런 규모로 줄 생각이 없었는데 준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52밀짜리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이걸 버틀러가 철회를 한 거고요. 그 계약을 철회하고 드러내고 그럼 버틀러는 이번 시즌 만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시즌 연장 계약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52밀짜리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 해 정도 이제 한 시즌 정도 연장 계약을 더 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테픈 커리의 계약 종료 시점과 같기 때문에 커리 이후에 계약이 남아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골스는 사실상 원래 버틀러의 계약에다가 1년짜리 연장 계약만 더 준 거라서요. 물론 이제 금액 규모가 50mm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버틀러의 정규 시즌 공헌도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게 50밀짜리 활약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원래 계약이 잡혀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연장 계약으로서 골스는 한 시즌 것만 더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연장 계약 규모는 그래서 1년 더 해주고 이거 안 해주면 버틀러가 이제 안 오겠다라는 식으로 뭐 한 거 같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픽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과도한 보호 조건을 쓸데없이 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저렇게 이제 3년까지 밀리는 저런 1라픽 주면요. 저게 나중에 비보호로 바뀌니까 비보호 1라픽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도 문제가 저렇게 하면 25년, 26년, 27년 그리고 27년 픽까지 걸려있으니까 그 스테피언 룰에 의해서 28년 1라픽까지 거래에 사용을 못해요. 물론 이제 탑10 보니까 뭐 1에서 그 다음에 10픽은 또 어디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인지 포틀랜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런 식으로 몇 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몇 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몇 번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걸어놨다가 픽 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거 풀려고 다시 이제 협상하고 막 이런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저거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1라픽 보호 조건 걸고 보호되면 그 다음은 2라픽 2개로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1라픽을 연속적인 보호 조건으로 묶어서 거래에 사용 못하게 하는 식으로 좀 잘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왜 굳이 저렇게 했나 싶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플레이오프 탈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픽 보호 조건을 잘 걸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10픽 보호 자체도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냥 픽을 행사하는 게 목표라면요.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다면은 사실 10번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도 뭐 무디를 뽑았을 때도 그렇고 포잼스킬 뽑았을 때도 그렇고 뭐 10위 언저리에서 떨어지면 한 10번 중반 픽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픽이 탑10 보호 안에 들어갈 거면요. 그 탑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당첨 확률이 있긴 한데 그거 되려면은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희박해요. 그러니까 사실 탑10 보호를 2번 연속 걸어가지고 내 시즌 1라 픽을 거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오래 걸고 2라운드 픽 2장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되기 해서 끝을 내던지 아니면은 이제 보호하는 거가 혹시나 보호가 걸릴 것 같으면은 한 15픽 보호나 로터리 보호 이래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을 때의 경우일 수 염두에 두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호 조건은 사실 뭐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괜히 이제 10픽 보호로 2번에 걸쳐 걸어놓은 거는 물론 이제 그냥 특별한 상황 없으면 골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25년 1라픽이 넘어가고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저 보호 조건에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트레이드 이후 라인업이나 이런 걸 살펴봐야죠. 골스의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요. 골스는 이렇게 되면 커리, 포젬스키, 버틀러, 그 다음 그린, 최근에는 또 이제 퀸트 포스트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골스의 커 감독은 늘 저 주전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편이고 특히 주전 센터 자리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터가 그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튼 2세
힐드, 무디, 쿠민과 루니인데 사실 저는 근데 일단 골스는 선수가 지금 한 번의 트레이드에서 4명이 나갔기 때문에 뭔가 추가 영입 가능성은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뎁스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저번 듀란트 트레이드 영상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했거든요. 물론 이제 듀란트는 듀란트 트레이드다 보니까 쿠민가까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쿠민가까지 내주는데 뎁스를 쫙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드레이먼드 그린 보내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쿠민가가 나간 건 아니죠. 이번 버틀러 트레이드에서는요. 근데 지금도 사실 뎁스가 많이 얇고 커리, 버틀러, 그린이 모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시즌 사실 정규 시즌 로테이션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 부분도 분명히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성적도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여유가 있는 권이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 관점에서는 분명히 정규 시즌 운용하는데 많은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커리, 버틀러, 그린 중에 누구 하나라도 관리 들어가고 이러면은 분명히 좀 빡빡할 것 같아요. 과연 이 헬 서부에서 승수 관리가 잘 될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정규 시즌의 운영 관점에서의 우려고요. 지미 버틀러는요, 케빈 듀란트가 나간 이후 골든스테이트가 갖지 못한 퀄리티의 공격 옵션인 것은 분명해요. 위긴스를 제외하면 어차피 플레이오프에서 유의미한 활약을 하기 어려운 뭐 슬로모나 슈레더 이런 선수들, 또 삼다수 이런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관점만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위긴스가 버틀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플레이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 이렇게 주전 비중이 높은 게임에서는 로테이션 손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후속 영입까지 봐야 되긴 했기 때문에 저는 버틀러 영입 자체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늘 골든스테이트는 이 옵션급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 하나였고요. 이런 평가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늘 이제 그냥 제3자나 아니면은 뭐 기자나 어떤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팬층의 선호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특별히 이게 뭐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또 애정이 가고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위긴스가 또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그런 선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위긴스가 분전해준 건 맞지만 사실 위무원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늘 이제 뭐 평균 18점 정도의 선수였고, 사실 그리고 공격에서 그런 생산성에 비해서 옛날 시절에도 30밀 넘는 그런 맥스 계약을 받았잖아요. 돈도 많이 좀 번 선수고요. 버틀러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위긴스도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팀으로 간 거고, 지미 버틀러는 고점이 차원이 다르죠. 지미 버틀러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는 사실 뭐 소위 말해 그 세대 중에서 립듀커 정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성적을 보여드리지만 이번 시즌에 지미 버틀러가 태업한다, 열심히 안 한다 막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성적하고 이제 열심히 잘한다는 위긴스 성적하고 비교했을 때도 버틀러 성적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딜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지만 버틀러 데려오는데 위긴스 아깝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두 선수의 클래스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요, 마이애미 시스템에서도 사실 엄청났던 온 오프볼 공헌이 모두 가능한 선수고 팀원들을 플레이오프에서 캐리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까지 있잖아요. 혼자 뭐 공 잡으면 냅다 슛 뭐 나한테 공 줘, 내가 포스트업 할 거야 막 이런 선수도 아니거든요. 마이애미에서 마일런은 안 좋았지만 다른 선수들을 살리면서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이나 건강 이런 부분, 또 연봉 이런 게 걱정이라면 모를까,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서부에서 뭐 지난 시즌 파이널 간 댈러스는 어빙, AD, 그리고 루카 돈치치를 이제 보유한 레이커스, 루카 돈치치, 르브론, 그리고 부커, 듀란트, 머레이, 요키치, 하든, 레너드 막 이런 선수들이 1, 2옵션인데 지금 커리 옆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커리, 위긴스로 사실 이제 저 선수들의 어떤 생산성에 비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커리, 버틀러 정도 되어야지 이제 얘기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스는 늘 이 옵션이 약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격에서 위긴스가 보여주는 플레이의 퀄리티와 버틀러가 보여주는 플레이의 퀄리티는 좀 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 한번 로스터 살펴볼게요. 마이애미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위긴스, PJ 터커, 슬로모 1라운드 픽을 받은 상태고요. 다각딜로 확장하는 여부는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어요. 이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드 이후에 어쨌든 마이애미 예상 로스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타일러 히로와 덩컨 로빈슨을 주전 1, 2번으로 내세우고 하이스미스가 3번으로 나왔던 마이애미인데 위긴스가 나오게 되겠고요. 최근에 4번으로 아데바요를 전향시키면서 5번을 벤치에서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웨어 선수를 선발로 올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벤치에서는 로지어, 하이스미스, 하퀘즈, 알렉 벅스, 요비치, 러브, PJ 터커, 솔로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노장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이애미도 뎁스가 정말 많이 두터워졌어요. 버틀러의 살러리가 빠지면서 여러 선수들로 쪼개져 온 거죠. 최근에 사실 아데바요, 웨어 투빅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내세운 다음에 웨어를 조금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아데바요 원빅을 유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아데바요의 표면적인 높이가
낮다 보니까 상대의 주전급 센터와는 맞대결을 조금 피하게 도와주는 뭐 이런 라인업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 핸들러 수비가 가능한 위긴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마이애미가 2020년 버블에서의 파이널 때도 뭐 그 타일러 히로와 던컨 로빈슨 쪽에 대해서 레이커스가 정말 집요하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 지역 방어 이런 걸로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위긴스가 들어와서 상대의 그러니까 팀의 프라이머리 디펜더가 되는 거죠. POA 역할을 맡으면서 상대 핸들러에게 붙어줄 거기 때문에 히로나 던컨 로빈슨의 수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뭐 1옵션도 뭐 핸들러도 있고 벤치 핸들러도 로지어 있고 슈터 던컨 로빈슨 있고 빅맨 아데바요 있고 뭐 윙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모자란 구색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1, 2옵션의 스코어링 퀄리티 이런 거가 좀 아쉬운 거 빼면은 히로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색은 다 갖춘 로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애미를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지만 굳이 플레이오프 1, 2라운드 때 저 로스터가 갖춘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마이애미 마주치고 싶냐 하면은 아무도 안 마주치고 싶을 거거든요. 그 정도 팀은 지금도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됐다고 봅니다. 절대 만나고 싶은 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스 동구를 체험하고 온 위긴스이기 때문에 스포츠스타 감독이 정말 잘 써먹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마이애미가 건강 이슈가 한 번씩 있는 팀인데 위긴스는 굉장히 건강하게 출장을 하는 또 그런 선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그래도 20분 내에 끝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골든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짓는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면요. 골스는 커리, 버틀러, 그린 이렇게 지금 이제 코어를 확정한 거죠. 앞으로의 계약 기간까지 딱 맞춰 잡았습니다. 그린이 마지막에 플레이 옵션이 조금 삐져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에 포제엠스키 그리고 쿠민가라는 핵심 유망주들은 또 지켰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또 커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이어나가길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현재 전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포제엠스키랑 쿠민가가 올라와 주길 또 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버틀러에게 50밀 넘는 금액을 2시즌이나 더 투자를 한 마당이면은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향후 이번 시즌 포함하면 3시즌은요 그냥 무조건 달린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면 좀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지금 페이튼 이세의 샐러리와 케본 루니의 샐러리가 이번 시즌 끝나면 그대로 빠져요. 이거 상당히 아깝죠. 왜 그러냐면은 이 둘에 대한 플랜이 없다면 둘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플랜이 없다면 지금 뭐라도 바꿔놔야지 샐러리 필러가 생깁니다. 저 샐러리가 그냥 빠져서 걸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시즌에 더 저렴하게 계약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저렴해지면 또 저렴해지는 만큼 나중에 트레이드에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커리, 버틀러, 그린 그리고 쿠민가에게 재계약하면은 쿠민가 샐러리가 다음 시즌부터 확 커집니다. 이 넷만으로 세컨 에이프런보다 훨씬 위쪽에서 구단을 운영할 생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튼 이세와 루니 샐러리 그대로 빠지게 두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이 둘의 샐러리 빠지면 이제 나중에 트레이드 하고 싶어도 샐러리 필러가 없어서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컨 에이프런의 제약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쿠민가 재계약으로 세컨 에이프런 이상으로 또 샐러리 캡 올라가 버리면은 이에 따른 많은 제약이 생겨가지고 트레이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이번 시즌 중에 저는 조금 더 뭔가 하고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는 쿠민가 연장 계약하기 전에 로스터로 완성해야 된다고 보고 포제엠스키 쿠민가가 얼마나 터져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현 단계에서 어쨌든 챔피언십급 로스터를 꾸렸다라고 호언장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로스터이기 때문에 저 페이튼 이세와 루니의 샐러리를 합쳐서 뭔가를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권에 많은 팀들이 몰려있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버틀러까지 데려온 김에 조금 더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올라갈 영상은 레이커스 댈러스에 관한 후속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두 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와 앞으로 보여줄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돈치치 트레이드가 하도 충격적이라 그거 썰 풀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 영상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